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다양한 갈등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갈등을 다루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싸움으로 해결하려 하고 어떤 사람들은 회피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자는 싸우지 않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비밀을 함께 알아보고 여러분도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해봅시다. 이것은 상대방을 속이거나 조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 상황에서 모든 관련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말합니다. 동양의 고전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전백승이 최상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싸움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갈등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윈윈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이들은 뛰어난 감정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우리의 판단력은 크게 저하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함으로써 명확한 사고를 유지합니다. 둘째, 탁월한 경청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듣고 그 말의 표면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밑에 깔린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그들의 관점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은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화합니다. 비난이나 공격이 아닌 사실과 자신의 감정에 초점을 맞춘 전달법을 사용합니다. 다섯째,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납니다. 단순히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전략은 선제적 갈등 관리입니다.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미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불만이나 오해가 쌓이면 큰 갈등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약속한 업무를 제때 완료하지 않았다면 즉시 화를 내기보다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이해관계 파악하기입니다. 갈등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주장이 아닌 그 밑에 깔린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실제로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직원의 진짜 욕구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 인상 외에도 다른 형태의 인정이나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공통의 목표 찾기입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서로의 차이점에 집중하기 쉽지만 공통의 목표나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자녀 교육 방식에 대해 의견이 다를 때 서로의 방식을 비난하기보다는 두 사람 모두 자녀의 행복과 성장을 원한다는 공통점에 집중하면 더 생산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선택지 확장하기입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종종 제로섬 게임, 즉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은 반드시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더 많은 선택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다양한 해결책을 탐색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평가해 봅시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객관적 기준 활용하기입니다. 감정이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을 활용하면 갈등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 효율성, 전문가의 의견, 법률, 전례 등의 기준을 참고하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분담에 관한 갈등이 있을 때 각자의 업무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일상적인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에서의 갈등은 감정적으로 매우 민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자녀와의 갈등 상황에서는 통제하려 들기보다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규칙을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는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면 자녀의 협조를 얻기 쉽습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갈등에서는 대화의 시간과 장소를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 다 피곤하거나 화가 난 상태에서는 생산적인 대화가 어렵습니다. 차분한 상태에서 서로의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직장에서의 갈등은 전문성과 이성적 접근이 더욱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업무 성과와 조직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와의 업무 방식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을 때는 서로의 접근법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제3자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상사와의 갈등에서는 방어적인 태도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이나 거래처와의 갈등은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불만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갈등 상황에서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첫째,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화가 나거나 상처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시 시간을 두고 냉정을 되찾은 후에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지 마세요. 문제 행동에 초점을 맞추되 상대방 자체를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언어는 피하세요. 너는 항상 그렇다거나 너는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는 식의 표현은 대화를 막히게 합니다. 셋째, 과거의 잘못을 들추지 마세요. 현재의 문제와 관련 없는 과거의 실수나 갈등을 언급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해결해야 할 문제에 집중하세요. 넷째,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거나 자신의 주장만 반복하지 마세요. 진정한 대화는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고 자신의 의견도 명확히 전달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타협을 거부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대로만 하려는 고집은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완벽한 해결책보다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는 타협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갈등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기 인식을 높이세요. 자신의 감정, 사고방식,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갈등 상황에서 더 현명하게 대응하는 첫걸음입니다. 명상이나 일기 쓰기는 자기 인식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의사소통 기술을 연습하세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갈등 해결의 핵심입니다. 명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뉴스나 이슈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정보를 접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넷째, 인내심을 기르세요. 갈등 해결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세요. 다섯째, 용서하는 법을 배우세요. 과거의 상처와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용서는 관계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의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회사에서 두 부서 간의 예산 배분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장은 자신의 부서가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회의는 번번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때 한 부서장이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상대 부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두 부서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회사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예산 요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예산 외에도 인력 교류나 공동 프로젝트 등 두 부서가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부서는 예산 배분에 합의할 수 있었고, 이전보다 더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입니다. 또 다른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부부는 휴가지 선택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산속의 조용한 휴양지를 원했고, 아내는 활기찬 도시 여행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의견을 비난하는 대신 각자가 휴가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화했습니다. 남편은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길 원했고, 아내는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그들은 자연 속에 위치하면서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리조트를 찾아 예약했습니다. 또한 휴가 일정을 계획할 때 조용한 휴식 시간과 다양한 활동 시간을 균형 있게 배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만족스러운 휴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단순히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련자가 만족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상대방을 속이거나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갈등 상황에서 모든 관련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 조절 능력, 경청 능력, 공감 능력,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선제적 갈등 관리, 이해관계 파악하기, 공통의 목표 찾기, 선택지 확장하기, 객관적 기준 활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지 않으며 과거의 잘못을 들추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으며 타협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을 높이고 의사소통 기술을 연습하며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인내심을 기르며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갈등 해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일상에서 실천하면서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응원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